네,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수업. 오늘 배울 부분은 고등독서 4단원입니다. 미래인. 그 중에 소단원 두 번째요. 근대 과목의 원리와 사회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몇 쪽부터 볼 거냐면 페이지 202쪽을 먼저 볼게요. 여기서는요, 사회, 문화와 관련된 글을 배우게 될 거고, 사회 문화를 다루고 있는 글을 크게 두 가지를 배우시게 될 테니까 같이 따라오도록 할게요. 1번 볼게요. 그럼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은 어떠한 특성을 담고 있냐면, 만약할게 여기 네모 쳐보자. 사회 문화 분야의 글. 네모 쳐보시면 1번 밑줄,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담고 있다. 2번, 당대의 여러 문화 현상을 다루고 있다. 두 가지 캐치하시고요. 사회 분야의 글은 사회 분야의 글 네모 쳐볼까요? 사회랑 문화를 분리하고 있으니까 각각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정치, 경제, 언론, 법률, 국제관계, 교육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다루고, 문화 분야의 글 네모 쳐봅시다. 문화 분야의 글 네모 쳐보시면 의식주, 언어, 풍습, 종교, 학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는 현상. 이러한 글은 사회 문화적 현상의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이면이라고 하는 글자 가로쳐 보시면, 이면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담겨 있는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이면이라고 하죠. 본질적인 특성 및 원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문제 상황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다. 즉,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은요, 단순하게 문제를 제안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시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또는 대책까지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회문화 분야의 글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 현상에 대한 생생한 반응,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글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글쓴이의 생각이 한 편의 글에 담겨 있으니까 그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요, 글쓴이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왜? 하나의 화제 또는 하나의 주제 또는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생각이 각기 다를 텐데, 한 사람의 생각이 맞아라고 주입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은 진하게 나와 있는 글씨를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신 다음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크게 낯설거나 어렵지 않을 거고, 오늘 204쪽 근대 과목의 원리와 사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일단 작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근대 과목이라고 하는 게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중심, 소재이자 제재이자 화제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글이 좀 우리 체감상 쉽게 느껴질 겁니다. 비문학 지문을 여러 가지 해석해 보셨을 때 벤담의 페노티콘이라고 하는 지문을 한 번씩은 풀어 보셨을 텐데요. 그 지문 속에 나오는 개념이 여기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하지만 비문학 지문보다는 좀 깊이가 있어서 원리나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캐치하셔야 되고요. 문단별 중심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셔야 이해가 쉽습니다. 오른쪽 제재 연구 먼저 보실게요. 첫 번째 논설문. 여기서 말하는 논설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장하는 글이에요. 그럼 당연히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주장과 근거가 제시가 될 거고, 여기서 말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겁니다.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거라고 하는 건 반드시 객관성을 띠고 있어야죠. 그리고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주장과의 연계성, 연관성도 중요할 테니까 각각 구분 지어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사용적, 설명, 묘사, 분석, 주제, 일망, 감시, 감옥의 원리화라고 나오는데 일망, 감시, 감옥 가로쳐보세요. 일망, 감시, 감옥. 얘가 바로 우리가 모의고사 지문에서 봤던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페노티콘이라고 하는 원형 감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부적인 건 본문에서 볼게요. 원리와 원리 동그라미, 여기 원리도 나올 거고요. 권력의 작동 방식은 권력의 작동 방식.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건 감시자가 되겠죠. 이 두 가지는 밑줄 밀접한 관련.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이 글을 보면서 분석하셔야 될 거고요. 특징. 자, 권력의 작동 원리라는 추상적인 개념 동그라미. 권력이 작동하는 원리라고 한다면 권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적용되는가인데 권력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추상적인 것의 밑줄 구체적인 대상이 감옥과 연결지었대요. 특징, 지하 감옥과 일망 감시 감옥을 동그라미 비교대조. 그럼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요소와 페노티콘이라고 하는 요소는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걸 거고요. 밑줄 일망감시 감옥의 특징을 설명한다. 그러면 비교대조를 사용한 이유는 일망감시 감옥이라고 말하는 페노티콘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 가겠습니다. 처음 벤담의 페노티콘의 원리는 잘 알려져 있다라고 나오는데 얘들아, 벤담의 페노티콘 네모 쳐보세요. 벤담의 페노티콘. 벤담의 페노티콘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말 반복합니다. 이 글의 중심 소재이자 제재이자 화제가 되겠죠. 원리는 잘 알려져 있다. 끊어보시면 원리가 잘 알려져 있다라고 나오는데 어떤 원리가 적용되었는지는 페이지 205쪽에 교과서 내용 확인 보세요. 페이지 205쪽에 교과서 내용 확인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일망감시 감옥의 구조와 원리. 감시자가 중앙에 있고요. 수감자가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형태죠. 이게 바로 페노티콘의 원리이자 구조랍니다. 그럼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생긴 구조인지가 한눈에 들어온다가 되겠죠. 본문 볼게요. 주위는 원형의 건물로 에워싸여 있고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다. 원형의 건물 밑줄 쳐보시면 원형의 건물에는요 수감자가 독방의 형태처럼 들어가 있을 거고 중심에 탑 밑줄 쳐보시면 중심에 탑이라고 하는 건 감시자가 있을 거예요. 감시자. 수감자를 감시하는 사람. 탑에는 원형 건물 안쪽으로 향해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고 주위 건물들은 독방 하나하나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그럼 일망감시 감옥이라고 하는 페노티콘의 구조를 말하고 있는 부분 나아가겠습니다. 독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과 마주하는 위치, 즉 감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창문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또 하나의 창문은 바깥쪽에 있어서 밑줄 빛이 독방에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다는 밑줄 쳐보시면 그럼 결국 독방에 빛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수감자들이 전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하면 어두컴컴한 부분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벤담이 주장한 페노티콘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 창문이 총 두 개가 나 있는데 독방에 하나의 창문은 감시자 쪽을 향해서 하나의 창문은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조되어 있다,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니 햇빛이 들어오는 구조를 통해서는 빛이 충분히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빛을 통해서 수감자들이 전면에 노출되는 모습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갈게요. 중앙의 탑 속에는 중앙의 탑 동그라미 밑줄 감시 한 명, 즉 여기는 감시자가 머무는 공간이 돼요. 칠하고 각 독방 안에는 각 독방한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독방 안에는
광인이나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등 밑줄 누구든지 한 사람씩 감금, 즉 수감자의 공간인데 더 중요한 건 독방 형태입니다. 여러 사람을 한 공간에 같이 모아놓는다가 아니라 독방처럼 활용하고 있대요. 이렇게 빛이 제공돼서 수감자들이 전면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동그라미 쳐볼까요? 역광선의 효과.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하여 주위 건물의 독방 안에 있는 여기 밑줄 수감자들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으로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 것 밑줄. 즉 역광선의 효과를 바탕으로 수감자들의 모습이 감시자의 시선에 전면적으로 노출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감시자의 시선에 전면적으로 노출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감시에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감옥에서 감시자는요 수감자들을 관리 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빛이 충분히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중앙 탑에 있는 감시자는요 수감자들이 몸을 숨기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골치를 썩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거기 동그라미 쳤던 역광선 효과 때문에 감시자들은 수감자가 어디에 있더라도 전부 다 파악이 가능하대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각각의 수많은 감방은 바로 완전히 개체화되고 항상 밖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어서 마치라는 두 글자 바로 쳐보자. 비유적인 표현이죠. 직역법. 마치 한 사람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 나열된 것 같다. 조그마한 것이 보겠습니다. 독방의 박 시선에 노출되어 있음을 배우자의 연기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즉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하고 있는 것도요 그 무대를 보고 있는 다양한 관람객들의 시선에 노출된 상태가 되겠죠. 그와 동일하게 여기에도 적용되고 있다. 여기 동그라미 쳐보자. 일망감시의 이 장치. 일망감시의 이 장치라고 하면 결국 페노티콘의 장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선생님은요 일망감시의 이 장치를 페노티콘이라고 읽을게요. 기니까 좀. 페노티콘의 장치는 1번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다. 2번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다. 두 가지. 그러한 공간적 단위들을 구획 정의한다. 요컨대 이곳에서는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곳이라고 하는 건 일망감시 과목 페노티콘이 되겠죠. 에서는 지하 감옥의 원리가 뒤바뀌어 있다라고 나오는데 지하 감옥의 원리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여기서는 지하 감옥의 원리는 일망 감시 감옥과 비교대조 되겠죠. 일망 감시 감옥과 비교대조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거예요. 볼게. 지하 감옥의 세 가지 기능은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일단 지하 감옥이 가지고 있는 지하 감옥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대요. 1번 밑줄 감금 2번 밑줄 빛 차단. 첫 번째 감금, 두 번째는 빛 차단, 세 번째는 숨겨두는 기능. 이 세 가지가 지하 감옥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중에서 첫 번째만 남겨놓고 뒤에 두 가지를 없애버린 형태. 즉 일망 감시 감옥은 지하 감옥의 기능 중 2번은 지워버리고 3번도 지우고 1번이라고 하는 감금만 적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공차가 구분되실 겁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여기 동그라미 쳐볼게요. 일망감시 감옥에는 일망감시 감옥 동그라미 쳐보시면 밑줄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 밑줄 눈으로 볼게요. 지하 감옥에서 보호구실을 하던 어둠의 상태보다 밑줄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수감자들이 빛에 의해 전면에 노출되기 때문에 일망감시 감옥에서는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하 감옥이 뭐 비효율적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하 감옥과 일망감시 감옥에서 공통된 기능은 감금이라는 기능만 있는데 2번을 뺀 이유는 빛을 제공하면 오히려 수감자들이 전면에 노출되기 때문에 감시자가 관리 감독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래 보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이라고 나오는데 이러한 앞에 가로 열어보자. 이러한 앞에 가로 열어보시면 이러한 형태는 무엇보다 저 감금 시설 속 밀집해 있으면서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대중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준다. 그러 받아보시면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 조용할 거야. 그런데 사람이 1명 오고 2명 오고 3명 오고 4명 오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됐을 때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소곤소곤 하면서 이야기가 퍼지겠죠. 결국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독방 형태로 수감자들을 나쁜 놈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군중의 힘이 발휘되지 않는다고 되겠죠. 즉 모두 죄송합니다. 다시 적을게요. 수감자 모두를 분리시켜놨기 때문에 군중의 힘이 발휘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뭐라고도 말하냐면 군중심리라고 할 거야. 예를 들어보자. 도둑이 1명 있었는데요. 이 1명이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나는 탈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래. 그런데 만약에 이 도둑 옆에 100명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 그 중에 일부가 야 우리 탈옥하자. 탈옥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같이 해보자라고 말하는 군중심리가 발생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보고 있는 이 페노티콘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모두 다 독방 형태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군중심리는 나타날 수 없다가 되겠죠. 되셨죠? 오른쪽 페이지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감시자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독방 안에 감금된 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세 번 쳐보세요. 동그라미 양쪽의 벽은 밑줄 수감자가 동료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한다. 결국 차단하는 효과를 통해서 군중 심리를 억제한다가 되겠죠. 또 뭐 차단시킨다. 감시자 동그라미 지금도 잘 보자. 중요한 구절이야. 감시자는 감시하는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수감자가 거꾸로 감시자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쌍방향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볼 수 있다고요. 그는 그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수감자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는 수감자야. 수감자는
정보의 대상이 되기는 해도, 즉 감시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제공해주는 정보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감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보, 소통의 주체는 될 수가 없답니다. 잘 이해하세요. 감시자는 수감자를 보니까 수감자의 정보를 얻어가겠죠. 따라서 수감자는 정보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감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보를 소통하는 주체는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중앙탑과 마주하도록 방을 배치함으로써 일종의 축을 형성하는 가시성 동그라미,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성이 강조되는 방면 끊어보세요. 방금 밑줄 친 부분 있죠? 중앙탑, 그 부분을 기억이라고 해보시면 중앙탑부터 반면이라고 하는 글자가 기억이라고 해보자. 결국 이 기억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시성입니다. 가시성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을 가시성이라고 하는데 이 가시성은 당연히 감시자의 입장을 반영할 거고요. 수감자를 관리하고 있는 감시자의 입장이 될 거고 언제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수감자를 통제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통제가 가능하다. 그럼 반면 뒤에 볼게요. 원형 건물이라고 나오죠. 원형 건물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니은이라고 붙여볼게요. 그래야 내용 정리하시기가 편하거든요. 가겠습니다. 원형 건물에 분할된 부분들과 완전히 분리된 독감들은 옆방으로부터의 비가시성 동그라미. 눈으로 보기가 어려운 게 되겠죠. 의미하게 된다. 의미하게 된다까지를 니은이라고 가정했을 때 수감자가 감시자를 볼 수 없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비가시성이라고 할 거예요. 반대되겠죠. 그럼 비가시성이라고 하는 건 수감자의 입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동료와의 접촉을 차단할 거예요. 그럼 결국 동료와의 접촉이 차단되기 때문에 고립되고요. 격리당하니까 군중 의식 또는 군중 심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결국 개개인이 분리가 되니까 집단의 질서, 즉 감옥 내에 집단의 질서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논란이나 분란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결국 가시성과 비가시성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볼 수 있는 가시성을 가지고 있는 감시자, 언제든지 볼 수 없는 비가시성을 가지고 있는 수감자, 한쪽의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상대 측은요, 그 상대방의 정보를 얻을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감시자와 수감자는요, 결국 본인들이 취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정보의 비대칭성. 한쪽은 계속 정보를 가지고 가지만 한쪽은 계속 정보를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정보의 비대칭성. 아래 보시면 지하 감옥과 일망감시 감옥의 비교라고 나와 있는데 비교 플러스 대조라고 적으시고요. 비교 플러스 대조라고 적으시고 공통점 죄수를 감금하고 있다. 차이점 지하 감옥은 빛을 차단한대요. 옆에 가로 열어보시면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수감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거야. 지하 감옥은. 반면에 오른쪽 충분한 빛이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말 얘를 역광선 효과라고 하겠죠. 역광선 효과. 결국 수감자의 모습이 전면에 노출될 겁니다. 또 아래에 차이점 지하 감옥은 죄인을 숨기는데요. 일만 감시 감옥은 죄인을 시선에 노출시켰기 때문에 감시자는 항상 수감자를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감시자는 항상
수감자를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본문이랑 조금 더 연결 지어 드렸으니까 정리하시기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넘어가서 볼게요. 이러한 비가시성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서는 가시성보다 특이한 게 뭐냐면 비가시성이라고요. 그래도 지금부터는 이 비가시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래. 비가시성은 밑줄, 질서 보장. 아까 말씀드렸죠? 집단의 질서를 유지한다. 질서 보장한다. 수감자가 죄인이라면 음모나 집단 탈옥의 시도, 출소 후 새로운 범죄 계획 등 밑줄. 상호 간에 나쁜 영향의 염려가 없다. 밑줄 쳐보시면 상호 간에 나쁜 영향의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건 결국 독방의 형식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시 적을게요. 군중 심리가 억제된다라고 했죠. 군중 심리가 억제된다. 병자라면 전염의 위험 없고, 광인이라면 산후폭력 행사 위험 없고, 어린이라면 축제 베끼거나 시끄럽게 굴고 수다 떨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짓을 방지할 수 있고, 노동자라면 구타 절도 공모의 위험 막아주고, 작업의 지연이나 불안정한 마감 작업, 우발적 사고가 발생한 부주의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밀집한 군중들,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집단적 효과로서 혼합되는 개인들, 이러한 밑줄, 여기가 중심 문장이에요. 지금 봤던 이 부분을 정리해주는 부분은 밑줄 칠 거예요. 밑줄. 군중 형태가 소멸하고 대신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 그럼 결국 여럿이 있을 때는 겁내고 있는 겁쟁이도 해보자 라고 힘을 낼 수 있었겠지만 혼자 남게 된 개인은 그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간수에게는 군중 대신 숫자를 헤아릴 수 있고, 밑줄, 통제가 가능한 개인. 통제가 가능한 개인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비가시성 때문에 질서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여기 밑줄, 죄수에게는 격리되고 주시되는 고립된 상태로 대체. 즉, 군중 심리를 발현하면 죄수, 같은 말, 수감자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악을 하겠지만 군중이 아니라 개인이 돼버렸으니 그냥 혼자 격리되고 혼자 사는 것 같은 격리된 상태로 남아있을 거라고요. 다 가겠습니다. 1호부터 라고 나와 있는데 1호부터 네모 쳐보시면 이 1호부터는 비가시성이에요. 비가시성. 1호부터 비가시성으로부터 일망 감시 감옥의 효과가 나타난다. 감금된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수감자가 되겠죠. 수감자는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주는 여기 밑줄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상태. 별표시 5개 박아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